지난주 토요일 오후 74세 박영자 어르신의 딸이 약국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약사님, 어머니가 요 며칠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혈압약 때문인가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 원인은 약이 아니라 영양제였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오메가3, 마늘즙, 홍삼,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한 번에 아침에 커피랑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조합이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침에 한 번에 몰아먹는 게 편하다. 음식이 아니니까 같이 먹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영양제도 약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부딪히고 흡수를 방해하고 어떤 건 부작용까지 일으킵니다. 제가 약국에서 만난 60세 이상 손님의 78%가 서로 충돌하는 영양제들을 모르고 함께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약사입니다. 오늘은 무심코 같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영양제 조합, 타보를 약사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양제 루틴이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75세 김미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7가지 드셨습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홍삼, 유산균, 철분. 모두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 없이 한 번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속쓰림, 불면, 손떨림, 잦은 멍, 이유 없는 피로, 혈압 들쭉날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모두 정상. 원인은 오직 하나. 잘못된 영양제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 60세 이후 간, 신장 기능이 20%에서 40%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부작용이 더 쉽게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 영양제끼리 흡수 통로가 겹칩니다. 한쪽은 0% 효과, 한쪽은 부작용. 세 번째 이유,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큰 오해. 홍삼, 마늘, 오메가3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과 철분. 서로 흡수율 50% 이상 감소합니다. 칼슘과 철은 흡수 통로가 같아서 서로 경쟁합니다.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 40% 감소, 철 흡수 60% 감소. 결국 둘 다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위험합니다. 빈혈, 피로, 현기증을 악화시키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순옥 어르신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을 드셨고 빈혈 때문에 철분제도 함께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2가지를 같이 드셨죠. 3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골밀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빈혈 수치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막았고 철분도 칼슘 흡수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철분은 아침 공복에 드시고 칼슘은 저녁 식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둘 다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복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철분은 아침 공복에, 칼슘은 저녁 식후에. 간격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과 항생제. 항생제 효과를 완전 차단합니다. 마그네슘은 항생제와 결합해 불용성 덩어리를 만들고 항생제가 아예 흡수가 안 됩니다.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세균이 죽지 않아 치료 실패로 이어집니다. 특히 레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 이 계열에서 심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은 폐렴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드시던 마그네슘을 계속 같이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나도 폐렴이 낫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그네슘이 항생제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그네슘을 중단하라고 했고 항생제만 단독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그제야 폐렴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생제는 식후에, 마그네슘은 취침 전에. 간격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항생제 복용 기간에는 마그네슘을 아예 중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메가3와 홍삼, 마늘.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합니다. 홍삼, 마늘도 혈액을 묽게 합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져 멍이 쉽게 들고 코피, 잇몸 출혈, 위장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래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스피린 복용 중이신 분, 와파린이나 엘리퀴스 복용 중이신 분, 고혈압약 병용 중이신 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정희 어르신은 오메가3를 드시고 계셨고 활력을 위해 홍삼도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에는 이유 없는 멍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소판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메가3와 홍삼이 함께 작용해서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둘 중 하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홍삼을 중단하셨습니다. 2주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복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아침 식후에, 홍삼이나 마늘은 오후에, 간격은 최소 4시간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D와 칼슘을 아침에 먹으면 역효과입니다. 두 영양제 자체는 시너지입니다. 문제는 아침 복용입니다. 비타민 D는 낮, 저녁에 흡수와 작용이 더 잘 되고 칼슘은 저녁에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둘을 먹으면 흡수율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최영숙 어르신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매일 아침에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먹어서 흡수가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녁으로 바꿔드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복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점심 또는 저녁에, 칼슘은 저녁에 같이 먹어도 됩니다. 단 저녁일 때만입니다. 다섯 번째, 유산균과 뜨거운 커피나 차. 유산균이 바로 사멸합니다. 아침에 유산균 먹고 바로 뜨거운 커피 마시면 유산균은 입에서 바로 죽습니다. 유산균 생존 온도는 0도에서 40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60도에서 80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장미란 어르신은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매일 아침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3개월을 먹었는데 변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산균이 뜨거운 커피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용 시간을 바꿔드렸습니다. 유산균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커피는 30분 뒤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산균은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커피나 차는 30분 뒤에. 자, 지금까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최순희 어르신은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칼슘, 홍삼, 오메가3, 철분, 이 조합이 그녀의 속쓰림과 불면, 피로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줄여드린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철분만 공복에 드시고 30분 후 식사. 식사 후에는 오메가3와 유산균만.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 D.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2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사님, 신기하게도 영양제는 줄지 않았는데 몸이 더 편해졌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도구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내려가고 비용은 절약되고 몸이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약사 버전 영양제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철분이 필요하신 분은 공복에 철분. 30분 후 아침 식사. 식사 후에는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유산균. 커피는 30분 뒤에.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 D, 홍삼이나 마늘. 저녁. 식사 후에 칼슘. 취침 1시간 전에 마그네슘. 이렇게만 하셔도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칼슘과 철분. 철분은 아침 공복, 칼슘은 저녁 식후. 둘째, 마그네슘과 항생제. 항생제 복용 기간엔 마그네슘 중단. 셋째, 오메가3와 홍삼, 마늘. 오메가3는 아침, 홍삼은 오후. 혈액 희석제 드시면 둘 중 하나 중단. 넷째, 비타민 D와 칼슘. 저녁에 같이 드세요. 다섯째, 유산균과 커피. 유산균 먹고 30분 후 커피.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위험한 조합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영양제 효과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부모님,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복용 시간을 꼭 조절해 보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정확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한 문장이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항상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